먼저 다우지수는 0.9%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이죠. 그렇게 되면서 주간 기준으로도 1.6% 내렸습니다. S&P 500은 조금 더 많이 내렸어요. 1.3% 하락했고 월요일 빼고는 계속 하락을 한 거죠.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아니나 다를까 2.4%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더 참담합니다. 1.5% 하락을 했고요. 역시나 나흘 연속 하락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3.2%나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금요일에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진짜 테슬라라던가 엔비디아라던가 이렇게 엄청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이유. 먼저 우리 목요일 날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불과 몇 분 만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잠깐 5% 터치하고 내려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금요일까지 후폭풍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목요일날 다소 매파적 색채가 강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금요일장에도 가장 큰 핵심 이슈, 악재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저희가 주목할 것은 이 S&P 500인데요. 결국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이 200일선은 이 장기 추세선이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떨어져 보면 이제 이동평균선 상으로는 이걸 지지해줄 지지선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뚫려버리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시장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다음 지지선은 앞서 우리 3월이 아니죠. 2월 그리고 한 5월쯤에 이렇게 이거를 잠깐 제가 그려야 되겠어. 말로 하려니까 한계가 있네요. 요 구간대, 그죠? 요 구간대에서 한 번쯤 이제 또 지지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면 한 4,150, 그죠?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이거마저 깨져버리면 이제는 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죠. 요 밑에까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200일선 지지가 되느냐 아니냐가 시장에서 되게 많이 주목을 했던 상황이었고 앞서 이 지점에서도 깰랑말랑 했었는데 그래도 이거 제가 참 그림 실력 없는 게 보이네요. 이게 그나마 이때는 지지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장대 음봉 나오면서 이게 깨져버리니까 이제 우려가 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깨진 거는요. 지난 3월 17일 종가 기준으로는 3월 17일 이후 처음이고 장중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3월 24일 이후 처음으로 200일선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빨리 반등해서 올라가주면 이게 약간 또 올라가면서 지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잠깐 한 번씩 터치하는 것으로 추세가 무너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그래도 시장의 이 장기 추세가 이어지는 흐름은 나올 텐데 이게 바로 회복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지금 그 지점에 왔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증시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들도 중요한 게 많이 나오고 있다가 다시 보겠지만 실적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인텔 줄줄이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아마존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실적 모멘텀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좀 불안한 상황이 돼요. 지금 되게 중요한 변곡점에 이 무 증시가 와 있다. 이거 우리가 체크하면서 이번 주 흐름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의 주요 이슈들 또 살펴봐야 될 텐데 목요일 날 10년물 국채 금리가 5% 터치했어요. 근데 금요일에는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4.91%로 전일과 비교했을 때, 전일 종가와 비교했을 때 7.4bp 그래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 5% 터치했다라는 데 더 주목을 했는데 이제 이 5%를 터치하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이에 대한 분석들,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울프 리서치는 이게 5%를 이미 한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 또 위로 한번 뭔가 중요한 저항대든 지지선이든 여기서 뭔가 한번 변화가 나오면 그 추세로 휙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 오버슈팅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다음 저항대, 그동안 이 5%가 그래도 강한 저항대였다면 이게 이제 깨진 거니까 그 다음 저항대는
5.25까지 올라갑니다. 이 5.25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국채금리 얘기할 때 2007년 이후 최고치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2006년, 2007년에 그 중에서도 좀 최고치였던 게 한 5.25%였는데 이제는 요 수준이 다음 저항대가 된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다만 이게 5.25 수준까지 가면 뭔가 경제 상황이든 뭐 기업들, 은행이든 뭐든 뭔가 균형점을 이룰 수 있대요. 그렇게 되면 그걸 계기로 해서 오히려 그때부터 금리가 좀 반전할 수 있는 뭐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5.25까지는 좀 열어둬야 된다라는 게 울프 리서치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게 반전하는 시점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1분기 초, 그러니까 연초 정도나 돼야지 이런 추세에 뭔가 변화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울프 리서치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앞으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5에서 5.5%까지 이 안에서 좀 움직일 것 같다. 요 사이 구간대에서 아마 최고점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가장 높은 게 5.5로 보는 거예요. 우리 그때 제이미 다이먼이 우리 뭐 7%까지 열어두고 봐야 돼 했는데 그거는 제이미 다이먼도 그걸 전망한 게 아니라 이 수준까지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분석이었는데 지금 월가에서는 그냥 최고치로 한 5.25, 5.5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 요 금융시장에 대한 이 연구 보고서를 내는 곳인데 여기에서도 울프리스치와 똑같이 5.25 정도를 다음 저항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5%도 너무 좀 과하다라는 분석은 있어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한번 중요한 점을 찍어버리면 더 가는 게 또 이런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했던 그런 흐름이라서 앞으로 조금은 더 위로 열어놔야 된다라는 게 월가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요. 우리 이 연준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 인사로 꼽히는 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발언이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뭐 매판지, 뭐 비둘기판지, 중립인지, 매판지 이 도표를 이렇게 그려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이 라파엘 보스틱은 거의 이 비둘기에서도 가장 이 끝에 가까운 비둘기, 그러니까 대표 비둘기파 인사인데 이 인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질문이 그거였어요.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라고 했고 우리 지금 시장에서는 뭐 5월, 7월 막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라파엘 보스틱 비둘기파 인사 맞아.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다. 내년 말에나 한번 나올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예상하는 것보다 고금리 상황이 더 오래 유지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연준 인사, 특히 비둘기파 인사마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생각보다 쉽게 잡히지 않고 노동 시장도 생각보다 너무 견고하고 하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좀 멀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금요일 날 봤을 때 오히려 금리 인하가 물가를 잡아서가 아니라 이게 경제 때문일 거라는 분석들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만큼 그럼 내년 말까지 경제 상황이 그래도 잘 탄탄하게 유지된다는 말 아닐까? 뭐 이런 해석까지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 일단 우리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이제 조금씩 낮춰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인상은 없더라도 그냥 현재의 기준금리 상황이 꽤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지금 연준이라던가 월가에서 나오는 분석들이라는 거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주요 일정들 뭐가 있는지 봐야 될 텐데 경제 지표도 중요한 게 좀 많아요. 일단 월요일에는 없습니다. 월요일에는 없고요. 화요일 날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뭐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게 좀 공개가 될 거고요. 제조업황과 서비스 산업의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지표죠. 그리고 25일 수요일에는 신규 주택 판매와 이날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뭔가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요. 그리고 26일 목요일에는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 GDP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3번 발표를 해요. 미국에서 분기별로. 근데 속표치가 이제 처음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3분기 GDP 이게 처음 공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많이 주목할 텐데 2분기 때 이게 2.1%였는데 지금 3분기 시장에서 예상이 3.5에서 4.1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미국 경제 상황이 정말로 그렇게 견고한지 확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요일에 연준에서 정말 주목하는, 우리 이번 FOMC 회의가 10월 31일에서 11월 1일 이어지니까 마지막으로 보는 주요 경제 지표일 것 같아요. 그게 9월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가 그래서 금요일 날 나오기 때문에 요거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그날 10월 미시간 때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 봐야 할 경제 지표들이 많고요. 특히 실적도 많습니다. 특히 빅테크사들이 많이 모였고, 이번 주가 실적이 있어서 거의 이제 슈퍼위크 첫 주간인데요. 월요일에는 또 뭐 굵직한 기업 실적 발표는 없어요. 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비자, 코카콜라, 버라이즌, 제너럴 일렉트로, 3M, GM, 뭐 웬만한 주요 기업들 뭐 엄청나게 몰려 있고, 수요일에도 메타, 티모바일, IBM, 보잉이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아마존, 마스터카드, 머크, 컴캐스트, 인텔, 포드, 인페이지, 중요한 애들만 뽑아와가지고 그냥 다 말씀드려요. 금요일에는 엑슨모빌, 쉐브론, 에브비,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목하는 기업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번 주에는 빅테크사들의 실적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주초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S&P 500 지수가 다시 200일선으로 올라가느냐 무너지느냐가 아마 여기에서 많이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까지. 근데 뭐 이미 지난주에 자기 색깔을 드러냈기 때문에 뭐 큰 이변이 없다면 뭐 이제는 영향력이 조금은 낮아질 수도 있기는 해요. 아무튼 이런 일정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